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관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한 충남을 위한 소방본부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선호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실제로 소방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부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뭐가 바뀐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는 자기 지역, 소방서 자기 지역만 관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국이 그리고 전 국민이 내 관할이고 나의 고객이다 이런 생각이 일체성, 그다음에 정체감이 강해졌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만성적인 그 인력 부족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국가직 되는 것과 동시에 2만 명 충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인력 부족 문제가 거의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국가직이 한 1%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국가직이 되고 나서 수방병원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박물관도 생기고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방은 광역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광역행정체제라는 시도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책임자고 거기서 일을 하는 소방본부가 모든 것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입안, 수립, 집행, 평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소방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잘못하면 행정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고 잘하면 다 같이 좋아지고 이런 시스템이고 또 아주 특수한 재난이 있습니다. 뭐 항공이라든지 또 뭐 특수 화학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본부가 직접 출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같이 서하고 같이 해서 하는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제16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지금 한 7개월 정도 되신 건데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첫 근무지가 여기 충남이고 또 고향도 충남이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가서 고향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거에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충남 소방이 그동안에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래서 국민 행복 지표 평가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전 직원들 또 의용소방대원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또 열심히 하는 게 이어져서 지금도 성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시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개발되고 있고 또 평가도 좋게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행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방방재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의 그 현장을 잘 좀 반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충남은 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북부 지역하고 그 이남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대도시적인 특징도 있고 또 농어촌 전형적인 아주 농어촌 특성도 있어서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맞춤형 소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총력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또 연계되는 시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남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를 긴 해안선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 재난, 육상 재난 요거와 같이 또 연계하고 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요즘 고령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작은 거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복지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환경, 지금 말씀하신 해안선과 관련한 뭐 육상도 그렇지만 해양 환경에서도 예. 지금 좀 잘 소방본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중점을 두시고 또 어려운 또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예, 다양한 또 지금 예.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충남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산부 전용 그 구급차 운영이 네. 아주 좋은 시책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시책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병원 통원이라든지 또 상담까지 해서 언제 24시간 어느 때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담까지 할 수 있고 네. 실제로 그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거의 뭐 한 9천 건 정도의 그 이용 실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년도보다 한 70% 정도 향상이 상승을 했고 네. 또 거동이 아주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 대원들이 보고서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중증 장애인 병원인 통원 서비스, 그래서 그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네. 진료받고 치료받고 다시 귀가까지 시켜드리는 그런 걸 해서 지금 한 120분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해루질 사고라든가 갯벌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갯벌 보드라고 해서 갯벌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드를 또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네. 또 우리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그런 어린이들한테 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천안에 체험관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네. 저희가 차를 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가서 체험 교육, 안전 체험 교육을 하는데 네. 그거에 맞는 또 요즘 가상현실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우리가 접목해서 또 그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올 11월 정도면 네. 이렇게 현장에 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일단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또 관심이 가고, 근데 보니까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불을 끄다 보면 네. 소방차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가서 이제 불을 꺼야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 접근하기 힘든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높은 산이라든지 네. 또 골목길, 길이 없는 골목길만 있는 그런 고지대 주택가, 뭐 그 시장 같은데 전통시장 같은 그런 또 골목 이런 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호스를 끌고 연결해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요. 근데 화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배낭 속에 호스를 넣고 아주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길이 제한 없이 최대한 1000m까지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대원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호스를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서 연결하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배낭만 메고 네. 걸어만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펴져가지고 아주 빨리 한 10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시간이라든가 네. 이런 작업이 기존 방식보다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 나가고 보도가 되니까 네. 외국에서도 그 관심을 갖고 구입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저희가 이제 그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특허 등록 출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면 현장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소방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본부장님의 임무 중에서 또 이 소방관들, 현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현장은 자주 다니시나요? 그래서 어떤 시간 될 때마다 또 중요한 계기가 있으면 꼭 현장을 꼭 나가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정책을 위반한 사람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소방서의 우리 대원들하고 네.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원들이 공감하고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그 공식적인 소통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이 있어서 누구라도 저한테 네. 언제든지 뭐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네. 또 SNS도 좀 활용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현장도 직접 가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그렇게 갖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게 현장 출동을 해서 대원들이 직접 활동하는 모습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보고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의 대원분들께서 바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우리 부부장님과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예. 좋네요. 예.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원분들께서 현장에 좀 어려운 점들, 고충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폭행 사건. 예. 그죠? 우리 대원분들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가는 건데 폭행 사건에 시달린다라는 소식들이 조금 들리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많지는 않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또 위험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네.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그 대원들도 상처가 깊고 또 네. 다음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그러긴 한데 이제 그분들을 대개 보면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랐다, 뭐 용서해달라 또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는 좀 관용을 베풀지 않고 네.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그 처벌을 하는 사람도 또 처벌을 받는 사람도 다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러 왔지 나한테 해를 주거나 어떤 그 나쁘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네. 혹시 설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행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소방관 분들도 이런 또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치유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돼 있을까요? 예, 그 뭐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은 참혹한 광경이나 또 어려운 그런 분들의 그런 고통 이런 거를 접하고 또 그게 심적인 부담이 돼서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감추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네. 상담을 하고 풀 수 있게 해서 이제 저희가 도내에 4개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그 마음 공감 센터라고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사분들이 상주하면서 네. 언제든지 방문하면 같이 심리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네.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사분하고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네. 소방청에서도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그런 공통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올해 저희는 그 힐링하고 네. 또 이런 치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도내에 그 문화 체험을 하면서 네. 또 상담사분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심리 상담도 받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또 물론 사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는 잘 좀 치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면 예. 좋겠네요.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예. 같이 가유 충남 119 이를 통해서 기금 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소방관들이 아까 심리 이런 부분적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네. 또 그거 아니더라도 좀 어렵고 안타깝고 늘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처럼 남아 있는 게 화재 현장이든 또 어떤 많이 다친 환자든 네. 이런 분들을 불을 끄고 이송을 하고 나면 뒤돌아서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뭐가 있냐면 네. 뭐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절망하는 모습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걸 늘게 부담이 됐는데 네. 그런 부담만 갖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나서보자.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가 한번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일으켜주면 큰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진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름도 같이 가요로 졌는데 우리 충청도 문화 같이 가요, 함께 합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루에 119원씩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1억 정도의 기금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7분 가정에 한 6천여만 원을 지원을 이제 했고, 또 다음 달에도 또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또 요거에 또 동참하시는 또 일반 도민분들, 또 기업인, 또 심지어는 이렇게 출장, 우리 충남의 고향인, 내 밖에 사시는 분들도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모두가 더 함께 손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서가 생기기 전부터 한 충남만 해서 한 110년 전에 생겼을 정도로 우리 자원봉사 조직 중에서는 전통하고 역사가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조직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소방관들을 도와서 같이 뭐 불도 끄고 뭐 구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지역에 또 이렇게 노인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독거, 홀몸 노인 이런 분들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없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특별히 한 3,500분 정도를 직접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분들 중에서 한 분도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아주 성과도 좋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 안전 맥가이버다 이렇게 좀 불러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아주 봉사 활동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계획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제는 안전이 옛날에는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도와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권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나 도와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도민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이거 소방서 119에 전화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괜히 했다 혼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까지도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뭐 바로 달려가서 해결을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그 우리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그런데 그 화재가 나면 이분들이 대처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화재 경보기라고 아주 작은 거지만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소리로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법적인 의무가 돼서 모든 가정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한 70%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직 30% 정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이 좀 신경 써서 안 돼 있으면 또 올 한해 한번 꼭 부모님에 대한 선물로, 안전 선물로 꼭 설치해드렸으면, 비용도 아주 싸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설치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부해 주신 것처럼 아직 화재 경보기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꼭 설치해 주시고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